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좀 깊이 있고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클리닉 상담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도착한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용산구 후암로 91-29길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건물의 대지 면적은 148제곱미터, 임대 수익은 월 400만 원인데요.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쪽에 다가구 주택이면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꽤 오래되셨네요. 예, 예. 여기 거주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거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거주도 같이 하면서 임대 수익을 얻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2013년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예, 예.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서울역에 있는 아스테리움 뒤편에 있는 집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숙대입구역에서 숙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힐튼 호텔로 올라가다가 이제 오른쪽은 동후암동이라 그러고요. 이제 좌측에 있는 곳이 우리가 동자동, 뭐 가롤동, 후암동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편은 지금 그 전체 20m 이하밖에 못 짓게 돼 있는 곳이고요. 고도 제한이 있는 곳이고 왼쪽 편은 지금 고도 제한이 풀려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2013년도에 그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놓고서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죠. 예, 그냥 묶여있기만 하고 예. 아직 특별한 건 없거든요. 예,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가 원래 할 수 있는 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별도의 성격을 불어넣는 것을 지구단위라 그래요. 그래서 시청장님이 토지 같은 경우는 원래 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 토지인데 이쪽에 있는 지구단위 내용,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지을 수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별도의 성격으로서는 어떤 것을 불어넣냐면은 통합 개발을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통합 개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뭐 지금은 크게 안 움직이는데 용산의 전반적인 움직임의 시점은요. 미래의 가치는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 한남 뉴타운이 이 개발이 촉발이 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걸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뭐 일예로 한번 길을 건너 이 반포 쪽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한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반포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우리가 그 이 고속터미널 뒤편에 있는 미도 아파트들까지 이쪽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미도 아파트까지 굉장히 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직접적인 개발이 아니더라도 용산에서 한남 뉴타운이 직접적인 개발로서 시작이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여파는 용산으로 굉장히 많이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개발이 확실시 돼 있는 데가 지금 한남 뉴타운 그리고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지금 동자동 일대들 그리고 용산역 전면지구 요 정도가 지금 용산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이 지금 우리 철도 정비창 개발되는 이건 공영사업 빼고는 그래서 민간 사업으로서는 확정돼 있는 곳 중에 지금 하나이고 한남 뉴타운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분명히 자본이 이 동자동, 가롤동, 후암동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자체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얘가 자체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속도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상승을 점쳐보면 아마 한남 뉴타운에 대한 이주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에 대한 이주비가 풀릴 때쯤에 그런 자본들이 우리 뭐 후암동, 동자동뿐만 아니라 뭐 서계동부터 시작을 해서 청파동 일대까지 돈이 고루고루 자기 자본에 맞게 퍼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본인 자체의 개발 잠재력도 갖고 있지만은 주변에 대한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남 뉴타운도 가시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 용산에서 큰 자본이 움직인 적이 용산역 전면지구 철거할 때 빼고는 크게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 일대까지에 대한 자금들이 고루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청자님만 10년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한남 뉴타운 갖고 계신 분들도 다 10년 이상 기다리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아마 시작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지만 기다리시고요. 뭐 월세도 나오신다고 하니까 예. 크게 이제 지루하진 않잖아요. 월세 받는 재미도 괜찮죠. 예. 예. 예, 근데 아마 이쪽에 아마 쪽방으로 혹시 다 나눠놓으셨습니까? 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하여튼 동자동 쪽에 그런 집들이 많아서 좀 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요. 예. 여하튼간에 좀 시간을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까 계속 갖고 계십시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니라는. 예, 지금 팔 시기는 아닙니다. 팔고 뭐 특별하게 용산 팔고 딴 데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제가 왜 용산 자금이 용산에서 움직인다고 말을 하냐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따지면은 거의 용산이 서울시에서는 1등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 붙은 사람이 딴 데 안 가듯이 예. 용산의 자금은 용산을 잘 이탈하지 않는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남 뉴타운이 움직일 경우에 당연히 용산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네. 예. 네, 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뭐 매도를 할 시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 잘 내려보시고요. 이후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다가구 주택을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률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수익성이 높은 다가구를 선택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좀 충족해야 될까요? 자, 다가구가 말 그대로 이제 본인 이제 단독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소유권은 하나인데 이제 여러 집이 같이 살게 이제 세를 줄 수 있게 만든 집을 다가구라고 하는데요. 세를 놓는 방법은 우리가 월세와 전세가 있기 때문에 네. 월세를 놓을 경우에는 우리가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전세를 놓으면서 내가 여러 세입자들이랑 같이 사는 것은 남의 돈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차익을 보는 개념이 이제 전세를 활용을 하면서 다가구를 매입을 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 상승 여력,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형 상품으로 우리가 다가구에 접근을 했을 때는 이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어떤 수요자들이 충분히 포진하고 있는 그래서 대학가 근처라든지 또는 업무 지역 근처에서 네. 수익형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니까 다가구를 차익형과 수익형의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본인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건지 본인 네. 자금에 맞게 또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 물건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가구도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다가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봤고요. 클리닉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6-0123 전화 주셔서 클리닉 상담으로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23번, 123번으로 전화 지금 바로 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성북구 도남동에 네. 한신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신 아파트요. 네. 네. 그 4,000세대 정도 되고 네. 80제곱미터거든요. 80제곱미터고요. 4,500세대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네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그래서 고민이세요? 그거를 일단 사놨다가 나중에 애들 이제 결혼할 때 뭐 네. 주거나 해서 예. 현재는 일단 투자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고민 중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도남동의 한진 아파트 보셨고 20평대 보신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이쪽 지역이 이제 그전에는 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안 올라서 많이 안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 굉장히 많이 왔던 아파트예요. 네. 근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좋죠. 주변에 보면은 바로 위쪽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고 위로 가면은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이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체로서는 대단지이지만은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얘 혼자만 이렇게 대단지로 있다 보니까는 이 동네는 여러 종류의 아파트가 많으니까는 한번 아파트를 보러 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콕 찍어서 와야지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의 백화점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브랜드 특정 상품을 보고 그냥 한 옷가게를 가는 그런 개념의 어떤 아파트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약간의 거래량 단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면은 서울 자체가 지금 또는 우리가 투기 지역 전체 자체가 거의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대출이 안 나온다라면은 지금 자금들이 지금 자기 자본에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렛대를 활용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저렴한 아파트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렴한 아파트로 이동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에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LTV 이 DTI라는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때는 그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제한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이때 이 6억 이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LTV DTI를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강남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6억까지 올라가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6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6억 이상 아파트는 강남에만 존재를 했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6억이 안 됐었는데 강남을 타겟으로서 6억 이상에 대한 그 제한을 했더니 강남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6억 이상의 아파트는 못 가고 그 밑에 아파트로 계속 진입이 되다 보니까는 모든 아파트들이 6억까지 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 보유에 대한 평균 금액에 있어서 대출을 얻지 못하고 집을 구입한다라고 한다면은 강북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자금 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 4억대 아파트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어떤 건축비를 고려하고 현재 집값을 고려하고 토지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3, 4억대의 20평대 아파트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자체 내에서 2천만 원 이하 분양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분양가가 나온 게 이제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금천구 쪽에 무슨 우리 그 군부대 쪽에 개발을 할 때가 한 1,800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2천만 원에 분양을 못 한다라는 뜻은 앞으로 이거보다 싸게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절대로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가치관상 아주 싼 아파트가 더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겠죠. 높은 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도 경기가 안 좋을 경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가지고. 네, 아니 저기 30평대를 해야 되나 20평대를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말하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평형대 갑자기 고민 중이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 말씀해 주셨으니까 평형대도 잘 고민하셔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시네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기 집을 팔려고요. 자꾸 전화가 오는데요. 집을 팔라고 전화가 오나요? 예. 보유하신 집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강남구 예. 자곡 한양 수자인 아파트 34평. 자곡동의 예. 한양 수자인 아파트요. 예, 34평에 2014년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2014년 분양받으셨으면 예, 한 예. 3년 정도 좀 넘었네요. 네, 현재 9억 5천에 매도를 하라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9억 5천에 자꾸 매도하라고 전화가 와요. 매도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는 안 하시고요? 지금 전세 중지가 예.
전세 줬습니다. 전세 주고 현재.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꾸 매도하라고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9억 5천 정도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아파트 가격이 이제 두 가지로 좀 좌우가 되는데요. 한번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현재 전반적인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를 모니터링을 했더니 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한을 한다.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다주택자를 규제를 한다는 뜻은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는 결론은 똘똘한 주택 하나를 갖고 있으려는 성향, 한 개를 갖고 있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 한 개를 갖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뜻은 본인이 주거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욕구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했던 부동산들, 그러니까는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부동산들은 굉장히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똘똘하게 내 집 하나를 제대로 가지려고 하는데 임대를 놨던 주택들은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용 주택, 우리가 재건축 대상이거나 또는 소형 주택 외에 임대용 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아파트들은요, 지금 매물이 거의 싹 다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2주 만에 10% 이상 아파트가 오른 이유가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의 지금부터 랠리 시작인 것처럼 막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수자인 아파트 자체도 임대를 놓는 성향이 강한 아파트가 아니라 본인이 거주에 대한 성격이 강한 아파트잖아요. 네네. 거주에 대한 성격이 강한 아파트들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한 성향들은 지금 거의 가격들이 안 떨어지고 매물들이 거의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최소한 서울시 근처에 또는 공급이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거는 규제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네네. 시청자분 자체는 지금 임대를 놓고 있지만은 그리고 네. 조금 더 뭐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일단은 이쪽이 그린벨트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자락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었었는데 수서역일 때도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공주택을 분양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자곡사거리인가요, 이쪽이? 이 네, 밑에 자곡이요. 지금 성남 비행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성남 비행장은 어떤 유해 시설에 가까운 시설인데 네네. 지금 뭐 경기도지사가 나오건 성남시장이 나오건 간에 항상 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그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네. 다들 이주해달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런 유해 시설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가격 상승도 미리 앞서 그냥 감히 한번 접쳐볼 수 있습니다.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수서역 인근에서는 지금 KTX가 지금 개통이 되고 하면서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생활 반경이 점점 커지면서 아파트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매도하라고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시고요.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해보고요.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은 하지 않고 빠르게 답변만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순서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본동 우성아파트 공급 면적 62제곱미터고요. 지난 7월에 5억 2천만 원의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7월에 투자를 하셨으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전망 어떨까요? 자, 가락동이 이제 가락시형을 필두로 해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이제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우성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뭐 삼익, 현대, 극동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지금 재건축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지금 규제가 있긴 한데 네. 지역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락동에 대한 입지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퇴직금과 여유자금 10억 원으로 안정적인 월세 받는 부동산 사고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 하나를 사기보다 여러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앞서도 저희가 다가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상담으로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다가구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나눠서 해야 되냐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판서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가 있고 다가구는 이제 단독에 가까운 개념이고 이제 다세대는 이제 집합 건물입니다. 다세대는 집합 건물인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도로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한 필지별로 집들이 이렇게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은 뭐 다가구 중에 이쪽으로 창이 나 있는 집도 있고 여기에 창이 나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뭐 뒤로 창이 나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층도 각기 다른 것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안 좋은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욕구는 충족을 시키지만 수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다세대를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면은 숫자만 많아진 것 같고 사실 토지에 대한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힘들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을 발생시키기에는 사실은 다세대 주택이 조금 더 다세대 주택을 좋은 곳을 구입을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좀 더 다르겠지만 전체를 매각해야 되는 경우에 다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욕심을 줄인다면은 한꺼번에 매각을 해서 자금에 대한 회전성이 오히려 적은 다세대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은 다세대는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은 거래에 대한 횟수가 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자금으로 바꾸기에는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할 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또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아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호수별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전체가 날아가는 위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익률은 떨어지는 게 다가구이고 토지 소유 욕구는 충족시키지만 일시적인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것은 다세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들을 뭘 하더라도 좀 상담을 받으시면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지역에 놨을 때 한두 개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만 되더라도 오히려 다가구보다 효자노릇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뭐 10년 전에 한 5천만 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지금 10배 이상 오른 사례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한번 각기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한번 상담을 하시면서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가구와 다세대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앞서 용산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용산에 부동산 보유하신 분은 매도를 해도 또 용산에다 투자를 한다.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가치가 높다는 뜻일 텐데 용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료 강연을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물론 반포동, 뭐 잠원동이 좋은 건 알지만은 네. 그 일대 한강변이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보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거기 아파트 주변에 조금 벗어나 있는 고속터미널 주변에 미도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들은 한 3년 전보다 본인 투자 금액이 한 3, 4억에 지금 투자 수익이 한 6억, 7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투자 수익이 벌써 세전 수익이 3, 4년 동안 200%까지도 난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 돈이 모자라다라고 해서 자기 돈이 모자라면서 아주 좋은 것을 바라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에 맞게 본인 돈에 맞게 적은 거라도 투자를 해야 좋은 지역이 개발될 때
또 다른 옆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재건축으로서 부자 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단지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재개발 시장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좀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요번에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용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소액 투자로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경제적인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참석하시면 내일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세한 일정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산 소액 투자라는 주제고요.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직접 강연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늘 명쾌한 분석 해주시는 전문가시죠. 세종국토개발 전은성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구매했는데요. 북한산 여기- 힐스테이트 7차요. 네, 예. 향후 전망이 어떨지 좀 싶어서요. 여기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올 8월에 했어요. 올해 8월 뭐 한 네. 서너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여기 거주도 네. 하시나요? 거주는 안 하고 지금은 전세 5억이 내놨는데 네, 제가 원래는 살려고 내놨는데 네. 살려고 샀는데 그게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전세가 나가 있는 전세를 상태라서. 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매수 전에 질문을 먼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전망부터 함께 전문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원래 남자분들이 산 다음에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남자들이 내심 이 범죄자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확인 사살 막 이런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 목소리는 여성스러운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삼문구 전망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예. 근데 직접적으로 괜찮지는 않고 여기도 좀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쪽 우리가 그 3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일대로 오는 이 외통수 길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라인의 모든 직장인들은 사실 이 종로구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많이 막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상암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 수요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나눠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이 직장에 다니는 수요들도 요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상암 쪽에 근무를 하는 분들도 이 지금 이 연신내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층이 두 군데로 발생한 상암이 생기면서 수요가 2배로 발전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녹번동 일대가 지금 한참 입주를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녹번동 그리고 응암동 뭐 이 대조동 일대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광동이랑 이 연신내역 쪽으로 여파를 미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연신내역이 이제 GTX 또 개발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연환경도 좋으면서 꼭 이쪽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외통수의 길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수요가 양쪽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 가재연료타운이나 또는 상암 직접적인 부분들 또는 수색 쪽의 비싼 아파트 값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연신내로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가격적인 지지선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진 걸로 판단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쪽도 좋지만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직접적인 곳으로 내려오는 게 향후의 안정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책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쪼일수록
저렴한 아파트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여기에 경희궁 자이를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그 전에 대출이 용이로울 때는 뭐 우리가 교남뉴타운 경희궁 자이를 살 수가 있었지만 규제를 함으로써 여기는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아파트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는 규제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줄은 입장이고, 그렇죠? 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못 사게 되는 경우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은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저렴한 쪽으로 우리가 자금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싼 쪽들이 규제를 할수록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요층이 예전보다 발생을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조언 이제? 드릴게요. 네. 일단 전망 괜찮고요. 다음번에 또 투자를 하시거나 집을 구매하실 때는 저희와 상담 나누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도봉구 창동에 네. 역사하고 조금 가까운데 주공 그 3단지에 그 올해 5월달에 뭐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주 겸 샀어요. 창동 주공 3단지를 매수하셨군요. 네, 24평. 24평이요? 네, 네네. 5월달에 매매했어요. 예. 그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좀 전문가님한테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창동 주공 3단지고 올해 거주 겸 투자로 5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생방송 보고 전화 주신 분들 다 올해 매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올해 집 사시고 올해 이제 초중반에 집을 사신 다음에 파리 대책 나오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들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또 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공 아파트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고덕주공, 개포주공, 뭐 가락시형, 뭐 조그만 아파트들 서울시가 다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대형이 들어오고 소형은 극히 소량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좀 강해지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도봉구뿐만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를 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호재도 있고요. 네.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도봉구 쪽과 지금 서울 쪽에 있어서는 서울 인근에서는 도봉구와 노원구만 이제 소형 주공 아파트가 남아 있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서울 쪽의 주공 아파트들은 거의 주공이나 시형 아파트들은 거의 지금 재건축으로 철거가 되고 뭐 광명의 철산 주공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에 노원구와 창동이 어떤 좀 저렴한 소액으로서 이제 낮은 금액으로서 주거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몰릴 수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 지역 자체 내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 자체는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 주공에 살던 분들 자체도 이주를 하면서 또 다른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가격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런 세입자들이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은 또다시 이런 주공 쪽으로 또 우리가 많이 이전을 하게 돼 있고 또 사회초년생들 또 아파트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맞벌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아파트 소형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곳이 거의 노원구와 이 도봉구 일대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뭐 상계주공 재건축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월계주공도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도봉구의 지금 창동주공도 앞으로 좋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산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마음 편하게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 또 궁금한 시점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다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계속 보유해야 할지 그러면 아니면은 시청자님 일단 주소를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관악구 봉천로 봉천로 23-1 59에 25. 23-59에 25. 네네. 네, 여기 다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거주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네,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고민이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언제 매입을 하셨다고요? 이건 제가 11년도에 예. 오래된 걸 사가지고 14년도에 제가 신축을 했어요. 아, 신축을 하셨어요? 네, 근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아, 이 지금 지도 보니까는 그 좀 언덕에 이렇게 있는 데네요, 그렇죠? 네, 그 주도상으로는 근데 그냥 그 평지에 저희 집까지는 평지거든요. 아, 여기까지 이 복권 아파트 옆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아, 여기까지는 평지입니까? 네, 네. 아, 그래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가구 지금 네, 구성이 주택에 대한 네. 구성이 이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뭐 원룸, 투룸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다 투룸으로 됐어요. 아, 다 투룸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네, 투룸으로 6가구 하고 맨 위에는 주인 세대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세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새는 6가구 들어갔어요. 6가구 이 전세 났습니까? 전세도 있고 약간 월세도 있는데 전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네, 이 지역 자체는 그 월세를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월세를 이제 직장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대학교가 근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월세를 내는 큰 두 부류가 네, 월세를 내는 큰 두 그룹이 부모가 네. 돈 대주는 대학생, 그죠? 네, 네.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1, 2인 가족에 대한 직장인 이렇게 두 종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에 인접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지역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좀 아끼면서 교육비를 많이 쓰는 사람들 또는 생활비가 좀 없는 사람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하는 한 전세를 살려고 많이들 해요, 그렇죠? 그럼 아까 네, 맞아요. 다가구를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를 네. 수익형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차익형으로 볼 것이냐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차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주변에 대한 개발 호재에 더불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수익형을 볼 수 없으면서 차익형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예, 제가 뭐 번외 말이지만은 지금 이쪽 관악 드림타운 두산 아파트 재개발할 때 제가 이 현대시장 쪽에서 저희 재개발에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차익이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고민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은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